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도로교통법 8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철길 건널목의 통과 그리고 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8강 시간이죠. 자, 여러분 철길 건널목의 통과와 교차로 통행 방법이 여러분 교재 472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철길 건널목 통과가 도로교통법 2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모든 차의 운전자는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시 정지해야 되겠죠. 일시 정지해서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철길 건널목을 통과할 때 신호기에 의해서 표시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신호기가 통과하는 신호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록불이 되겠죠. 초록색.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정지하지 않고 당연히 통과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는데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차단기가 내려지는 순간입니다. 또는 경보기가 막 울리고 있어요. 건널목을 건너가려는데 이렇게 경보기가 울리고 있을 때는 당연히 건널목을 통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거기 1번에 보니까 일시 정지라고 나왔죠? 그렇죠? 건널목을 건널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가 원칙입니다. 거기 일시 정지 나와 있죠? 그리고 일시 정지하여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한다. 1항이 그게 일시 정지가 중요하고요. 2항 보세요. 모든 차의 운전자가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만약에 고장이 생겼습니다. 건널목을 통과하다가 고장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고장이 생겼을 때는 건널목 안에서 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될 때는 즉시 어떻게 될까요? 승객을 대피시켜야 되겠죠. 건널목을 건너다가 차가 고장났다면 즉시 내려가지고 승객을 대피시키고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여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합니다. 철길 건널목 통과, 일시 정지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차로 통행 방법이 되겠는데요. 교차로에서 교차로가 있는데 좌회전을 하느냐 우회전을 할 때 어떻게 통행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기역 별표시 하시고요. 우회전.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측에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측이요.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회전하는 운전자는 말이죠. 신호에 따라서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회전을 하면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라든가 자전거에 주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좌회전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좌회전할 때는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되겠죠. 중앙선을 따라 가지고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해서 좌회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디귿에 보니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또 방향지식이 있죠. 이런 또는 등화로서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뒷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렇죠?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별표시 해보실까요? 3번. 그 3번이 지난 2014년 서울시 운전직에 나왔는데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아니하고 일시 정지하거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자, 교차로인데요.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행하여지고 있지 않냐 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인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는 때는 어떻게 하냐? 일시 정지하거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에 들어가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반드시 뭐 합니까? 일시 정지를 해야 됩니다.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또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도 필요하겠죠. 결과적으로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일시 정지하거나 양보 운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73쪽 5번으로 넘어갑니다. 보행자의 보호입니다. 보행자의 보호 및 보행자 전용 도로의 설치입니다. 자,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운전할 때 보행자를 보호해야 되겠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자가요,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횡단할 때도 어떻게 될까요? 차마의 운전자는 역시 보행자를 당연히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전하다가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게 5번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5번. 그냥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걸 다 여러분 읽어드릴 수도 없고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은 1회독이나 2회독을 하면서 제가 중요하다고 출제 가능이 있거나 또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선별해서 강의할 때는 꼭 별표시를 하시고 확인 점검을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행자 전용 도로의 설치입니다. 이때 보행자 전용 도로의 설치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 전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전용 도로의 설치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설치권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는 당연히 차마를 통행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 전용 도로를 통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는데요. 아주 별표시하세요. 서행, 일시 정지. 이건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차마의 서행과 일시 정지입니다. 차마의 서행과 일시 정지인데요. 먼저 1번이 서행할 장소가 나옵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마가 서행할 장소는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입니다. 교차로인데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는 무조건 서행할 장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시험에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 교통 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는 당연히 서행할 필요가 없고요.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가 구부러진 도로죠. 그리고 비탈길 고갯마루가 되겠고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이렇게 네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공통사항인데요.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표지를 지정한 거 줄쳐보세요. 안전표지를 지정했다. 그래서 여러분 안전표지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뭐 천천히, 서행, 그죠? 서행 또는 뭐 일시 정지 뭐 이렇게 안전 표지로 지정할 때 서행할 장소니까 이렇게 볼까요? 서행 이렇게 되겠죠. 슬로우 이런 안전 표지로 지정하는 것도 서행할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행할 장소 지난 2014년 서울시 운전지계도 출제가 되는데요. 서행할 장소 5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 특히나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는 반드시 서행할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 정지할 장소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서행할 장소와 일시 정지할 장소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시 정지할 장소. 자, 일시 정지할 장소는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데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좌측과 우측을 확인할 수 없거나 그리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되겠습니다. 다시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할 장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까 그 1번에 5번하고 똑같죠?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표지로 지정한 것. 그럼 여기서는 뭐가 될까요? 일시 정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안전 표지로 지정하는 것은 일시 정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 2014년 서울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7번도 중요합니다. 별표시하시고 주차 및 정차입니다. 7번. 이건 6번이죠. 서행과 일시 정지. 그리고 7번, 이게 6번이었죠. 7번 주차 및 정차가 되겠습니다. 주차 및 정차. 여러분 1번 정차 및 주차의 금지라고 나왔죠? 여러분 정차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정차라고 하는 것은 5분을 초과하지 않죠. 그리고 차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정차라고 하고요. 주차라고 하는 건 뭡니까? 차를 운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즉 계속 정지 상태가 되는 것은 주차가 되겠죠. 계속 정지 상태가 되고 바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주차가 되겠는데요. 정차와 주차의 금지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차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정차나 주차가 금지되는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가 6가지가 나왔죠. 자, 이것도 지난 경기도, 경북 여러 군데서 지난 작년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출제되는 것은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항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정차 주차가 금지되겠습니다. 어디에서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의 보도는
당연히 정차 주차가 금지되겠죠. 근데 차도와 보도가 걸쳐서 설치된 그 뭐가 있나요? 노상 주차장이 있잖아요. 노상 주차장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것, 줄차의 5m. 이것이 지난 부산시 운전지계도 나왔고요. 경북 운전지계도 출제가 됐습니다. 도로의 가장자리나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5m 이내인 곳. 그리고 세 번째,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 10m 이내인 곳.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도 정차 및 주차의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여객, 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면은 그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등이 있습니다.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도 정차 및 주차 금지가 되겠습니다. 또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건널목의 가장자리나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도 정차 및 주차 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5번 별표시 하세요. 건널목의 가장자리, 그리고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또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도 정차 및 주차 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금지 장소가 나오네요. 주차 금지 장소. 주차 금지 장소는 아직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안 됐지만 꼭 각별히 유의해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33조가 주차 금지 장소가 되겠는데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번, 소방용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이제 소방하고 관계되는 거죠. 소방법. 불 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방차가 진입해서 불을 진압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용 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소방용 방화물통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여러분 이렇게 차도나 도로 옆에 소방용 방화물통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런 소방용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또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공통상이 다 5m지요.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는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인 곳. 5번 별표시 하시고요. 화재 경보기로부터는 5m가 아니라 3m 이내인 곳입니다. 별표시 하세요. 화재 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인 곳은 주차 금지 장소가 되겠고요. 특히 6번 별표시 터널안과 다리 위에서는 반드시 주차 금지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 내용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정차, 주차 방법 및 시간의 제한입니다. 1번 별표시 하시고요. 자,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예상 문제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는 차도의 무슨 쪽?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정차할 것. 아시겠죠? 다만
차도와 보도가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여러분 차도와 보도가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부터 50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줄쳐보세요. 중앙으로부터 몇 메타요? 가장자리 중앙으로부터 50m 이상 거리를 두어서 정차 주차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중요한 거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넘기시면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가 나옵니다. 이것도 지난번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될까요? 주차를 변경하거나 또는 이동 명령을 해야 되겠죠. 그죠?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경찰 공무원 또는 시군 공무원은 그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 방법을 뭐하거나 변경하거나 그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주차 방법을 뭐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정차 단속하는 공무원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경찰 공무원도 되겠고요. 또는 도지사와 시장 등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그죠?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 공무원을 뭐 할 수 있다?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단속 담당 공무원은 주차 및 정차 단속 업무를 할 때는 반드시 제복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 도지사와 시장 등은 단속 담당 공무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와 시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육을 어디서 실시하느냐? 경찰 교육기관에다가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다가요? 경찰 교육기관에다가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주차가 위반되면 어떻게 될까요? 차를 견인해 가겠죠. 그죠? 견인해 갑니다. 누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해서 견인을 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견인 시의 조치는 어떻게 될까요? 차가 있는 장소에서 견인 장소로 이동해 나갈 때는 어떻게 될까요? 견인해 가는 취지. 왜 견인해 간다? 네가 주차 위반을 했기 때문에 견인해 가겠다는 거지요. 또 이 차는 어디에 보관되어 있다. 그러니 견인 장소로 와서 보관 장소에 와서 견인된 차를 찾아가라.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또한 경찰서장, 도지사, 시장 등은 차를 견인할 때는 말이죠. 당연히 견인한 차에 대해서 뭘 물게 됩니까? 과태료. 그리고 벌칙금을 부과하고요. 이 차는 견인 대상 차임을 알리는 표지를 어떻게 될까요? 차에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앞에다 유리창에다 부착하잖아요. 견인 대상 차임을 알 수 있도록 가야 한다. 자, 그러면 견인해 가게 되면은 그 차를 어떻게 될까요? 보관하고 반환을 하는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주차 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지정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경우는 당연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다하여 그 차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그 보관한 그 장소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운전자에게 신속히 보관된 차를 찾아가라고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된 차를 그 운전자나 차량에 대한 관리 책임자가 24시간이 지나도 차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인수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24시간 이내에 견인된 차를 찾아가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등기 우편으로 차를 찾아가라고 통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4시간 이내에 차를 찾아가지 않을 때는 등기 우편으로 통지를 해야 되는데 통지한 후에 1개월이 지나도 차를 찾아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 차를 매각 또는 폐차, 그죠? 매각 제3자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 때는 매각하거나 아니면 차를 폐차할 수를 있습니다. 그럼 공고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용자라든가 또는 운전자의 성명, 주소를 알 수 있을 때는 당연히 등기우편으로 인수통지를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성명 같은 것을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경찰서장 또는 도지사, 시장 등은 견인하여 보관하고 있는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차를 견인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4일간 해당 기관의 게시판에다가 공고하고 열람부를 작성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14일 이내에도 또 찾아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일간신문에 공고. 그런데 그 차를 재산적 가치가 없을 때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서장 또는 시장, 도지사 등은 그 견인된 차를 견인하고 보관하고 운반하고 모든 들어가는 소요된 비용을 징수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운전자나 관리 책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소요비용이 되겠죠. 그리고 징수하고 벌칙금 납부 통고서와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교부한 후 인수증을 받고 당연히 차를 반환해야 하겠습니다. 디귿 별표시 시험에 안 나왔는데요. 소요비용 산정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줄쳐봐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관한 차의 매각 및 폐차입니다. 1개월이 지나도록 차를 찾아가지 아니할 때는 당연히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내용 없고요. 자, 뒤에 넘겨서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거기 부산시에서 출제됐는데요. 주차 위반 차의 이동, 보관, 공고, 매각, 폐차 등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누가 부담한다? 차의 사용자가 부담하고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 규정을 적용한다. 줄 쳐보세요. 행정대집행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에 차를 이동하고 보관하고 공고하고 매각,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당연히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되겠고,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의한 공탁소에 공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의 견인 보관 업무 등인데요.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요,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이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대행법인 자격 요건은 아직 시험에 출제가 안 됐는데요. 특별시와 광역시는 주차 대수가 40대 이상, 시구는 20대 이상, 그리고 견인차는 1대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무소라든가 차의 보관 장소와 견인차 간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통신 장비 그리고 기타 인력들을 그런 것들을 자격 요건이 되겠습니다. 5번 그 밖에 안전행정부가 아니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차에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국강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